정부가 오늘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일부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집값 풍선 효과를 누르기 위한 규제 대책을 내놓습니다. 당초 거론된 수용성 지역은 물론 인근 지역까지 규제를 확대할 거란 전망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번 규제 내용은 물론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향후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12.16 대책이라고 저희가 흔히 불렀던 이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예. 대책이 나온 게 네. 벌써 만 2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12월 16일에 나왔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대책을 일단 먼저 평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강남 4구처럼 그 전까지 집값 상승률이 좀 높았던 지역을 잡기 위해서 나온 대책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이 정책 목표는 달성을 했다고 보십니까? 달성하는 중이고요. 이제 진행형이고 일단 달성의 효과가 이미 발표하자마자 바로 뭐 12월 말부터 후반부부터 이제 등장을 했죠. 그 재건축 지역이 강남 4구의 이제 재건축 대상 지역들이 바로 1억, 2억씩 호가가 내려가면서 거래도 이제 급감을 하고 그것이 이제 이어져 가지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2달이 지났으면서 이 거래량이 아주 급감을 한 거에 추가해 가지고 가격 변동률도 서울의 이제 강남 4구는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예. 나머지 구는 이제 그 상승폭이 거의 둔화가 돼서 지금 뭐 제로 수준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락 전환하는 것도 뭐 얼마 안 남은 어떤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12.16 대책이 기존의 분양가 상한제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한두 달 있으면 이런 것들과 어떤 중초점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효과가 점점 시장에서 정확하게 스며들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3월 정도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완전히 하락에 접어들었다, 뭐 정책이 주요했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수원과 용인, 성남, 이른바 수용성이라는 건데요. 예. 이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규제가 덜한 경기도 지역에 이 관심이 쏠리는 모습인데 이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몇 달 됐죠. 뭐 수용성이 사실은 뭐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개발 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용인 지역은 뭐 SK 하이닉스가 뭐 136만 평을 개발하고 또 성남은 지하철 1, 2호선 뭐 교통이 좋아지고 또 수원은 뭐 말씀하셨다시피 교통이 더 좋아지죠. 예. 뭐 신분당선부터 해서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어서 사실 18년 중반부터 이제 계속 상승 곡선을 타고 있었고요. 마침 이제 공교롭게 12.16 대책이 나오면서 어떤 그 기자분들이나 이제 부동산 어떤 참여자 중에서 좀 편향적인 분들이 또 풍선 효과 쪽으로 이제 좀 비판론을 대두시키면서 수용성이 더 이제 좀 부각됐죠. 부각되면서 이제 호가나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하는 현상을 한두 달 사이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주의할 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 작년, 재작년에 계속 오르던 것이 이어지는데 특히 올해 1, 2, 12월 사이에 좀 폭등을 했습니다. 네. 어떤 몇 개 단지들이. 근데 그 거래량이 좀 수반이 좀 안전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거래량이 좀 늘면서 폭등을 했다라면은 아주 앞으로 뭐 풍선 효과에 대해서 100%라고 할 텐데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모니터링 한다는 표현을 계속 써왔었고. 그러니까 적은 몇 개의 거래가 너무 높아진 시세를 형성해 버렸다. 뭐 이런 맞습니다. 식의 구조인 거네요. 예, 통계 자체도 대한민국이 아직은 저 반복 매매형 통계 방식이 아니라 예. 호가 그 기준을 갖다가 통계 삽입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분들이 이제 호가를 부른 걸 가지고 거래가 안 됐지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 건이 거래된 거가 몇 달 사이에 한 건이 거래돼도 만약에 5억이었는데 7억이 됐어요. 그럼 그 단지의 가격이 7억으로 올라갑니다. 예. 이런 좀 어떤 좀 비합리적인 요소들도 가세하면서 이제 너무 폭등했다라는 어떤 신호들이 이제 잡혔다고 보고 이제 언론들이 또 가세를 하니까 정부의 입장은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모니터링을 계속 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이 시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이것이 이제 확산될 것이다라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부랴부랴 좀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는 것 같고 수용성은 이 정부의 대책과 이런 것도 상관없이 개발 호재와 그 장기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충분히 좀 내재돼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설명해 주신 대로 거래량이 별로 없어서 이 가격의 폭등, 최근에 이 수치들을 뭐 2%대 상승을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요. 예. 이 수치를 뭐 다 믿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규제 대책을 발표하는 이 직전의 양상이 예전과 좀 다르다 이런 식의 시각들도 있습니다. 이게 총선 때문인데 네, 맞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그러니까 12, 16 대책을 내놓은 직후에는 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개석상에 가서 뭐 언제든 규제를 추가 규제, 예, 추가 맞습니다. 핀셋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청와대 정부 모두 좀 날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예. 총선을 의식했는지 최근에는 규제를 훨씬 더 좀 신중하게 하려고 든다. 뭐 이런 식의 인상을 받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인상이 아니라 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이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시기의 적절성이 좀 미흡합니다. 계속 그래왔고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다시피 벌써 요번에 이제 또 만약에 발표한다면 19번째지 않습니까? 예. 사실 상당한 양인데 그것을 이제 19개를 다 합쳐가지고 만약에 처음에 한 번에 냈다를 가정을 할게요. 네. 그럼 그 2년 전에 이미 집값이 잡혔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치적 시나리오가 개입됐다고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개입이 안 됐다고 배제할 수는 없고 지금의 현상도 똑같죠. 계속 이제 시장에서 수용성 지역에 대해서 좀 규제를 미리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라는 신호들을 많이 던져줄 때 정부에서는 이제 모니터링 개념으로 계속 갔거든요. 네. 사실상 뭐 그 전에도 풍선 효과에 대해서 뭐 마용성, 노도강 이런 여러 가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약간 좌시하면서 정부에서는 명분을 계속 쌓게 되는 거죠. 핀셋으로 가는데 서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거래나 자유시장 경쟁을 보호하면서 급등한 지역의 왜곡된 시장만 잡겠다는 핀셋의 형태를 취했습니다. 예. 취했는데 이것이 이제 100% 잡히질 않고 계속 연쇄 반응을 일으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모호한 입장이 이제 국민들도 좀 퀘스천을 찍을 만한 어떤 상황들이 연결됐죠. 이번에 똑같습니다. 사실 12, 16 대책 발표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8년, 19년에 많이 올랐거든요. 같이 발표해도 괜찮았습니다. 예. 안 했다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정치적 시나리오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일부 당정청 뭐 부처 간에 어떤 이견이 있어가지고 뭐 하겠다 안 하겠다 신중해야 된다 이런 여러 얘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거를 뭐 당정청 이쪽에서 아예 무시하고서 정책을 피는 것이 아닌 좀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반증해서 좀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총선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이제 나오니까 일단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못을 받기는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추가 대책 수위가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 모 방송에서 나와서 하실 때 뭐라 그랬냐면 연장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연장선이라는 표현이라서 이 지금 말씀 올린 것처럼 뭐 해당 국회의원들 지역구에 수용성 지역이 한 15분, 수원이 5, 용인, 성남이 한 4분, 4분 되니까 13분이죠. 13분 중에 8분인가 9분이 민주당 분이에요. 예. 그분들 입장에서는 대책이 나오는 것을 지역 주민들이 싫어할 거라고 판단하고 그렇겠죠. 총선에 좀 도움이 안 되니 좀 늦춰달라 그랬고 이해찬 당대표도 또 뭐 신중해야 된다 이런 뭐 압박 같은 내용들을 던져서 보기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남기 총리하고 그 김현미 장관하고 예전에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약간 이견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모습을 이번에는 좀 합치려고 애를 쓴 것 같은데 이 홍남기 장관께서 저번엔 좀 해야 되는 타임을 좀 늦췄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그때 좀 미안했는지 이번에는 강력하게 본인이 먼저 나서셔가지고 네. 말을 던진 바람에 당정청의 어떤 모니터링 개념이 사라지고 발표 개념으로 바뀌었고 기자분들의 질의가 이어지니까 결국은 참고자료 냈고 네. 아마 오늘 발표할 것으로 좀 예측이 되는데요. 발표가 되면 그 수위가 강하기보다는 어떤 형태의 연장성, 일관성,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표현들을 많이 담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대출 규제 뭐 조정 지역 대상, 대출 규제 추가된다는 한 가지 이런 건 말씀드릴 수 있겠죠. 수원 지역은 6억에서 9억대 주택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들이 이제 어떤 소득 순위나 이런 걸 볼 때는 그 주택 가격의 어떤 뭐 안정이 이제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출 규제도 뭐 LTV 60에서 50, 뭐 이렇게 10%, 20%씩 좀 조절하면 예. 어떤 시장의 가시효를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하고 기존의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그 제한 내용들하고 규제 내용에다 대출 정도 조금 만져서 어떤 시장의 좀 안정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지 급격하게 뭐 강남 그 막 때려잡듯이 그런 형태는 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조금은 예민할 수 있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예, 그렇게 이 최근 수용성 지역에 대해서 강남처럼 강도 높은 규제를 하지 않고 예. 다소 수위가 낮은 정도의 만의 규제를 하는 게 총선을 정부가 좀 의식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수위를 낮췄다는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이죠. 뭐 거짓말할 수 없는 거고 누구나
제가 느끼는 것도 뭐 국민들도 다 느끼실 거고 아마 뭐 당정청에서 뭐 이런 얘기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계산을 해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 거기 무주택 수원시가 제가 알기로는 유주택자분이 한 60% 정도 되거든요. 예. 다만 이제 유주택자분들이 집값이 오르는 것을 정부에서 대책을 던졌을 때 민주당의 뭐 반대적인 입장을 취할 거다라는 것은 이제 잘못된 계산인 게 뭐냐면 우리가 그 분양가 상한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유주택자들이 찬성률이 더 높습니다. 유주택자도. 네. 왜냐하면 자기 자제분이나 이런 분들이 결혼하게 되면 주택 가격이 오르면 돈이 더 들어가니까 그런 걸 벌써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마냥 오르는 걸 좋아하시는 국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할 때 제가 볼 땐 좀 이견이 있지만 결론은 뭐 본인의 입장에서는 다 개인의 생각이지만 큰 그림에서 빅피처를 본다면은 전국을 또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땐 던지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는 전국의 총선을 위해서는 좀 유리한 국면으로 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던지게 됐는데 총선의 어떤 역량의 시나리오도 감해하면서 정책의 일관성도 유지하고 두 가지 함께 하는 형태를 좀 취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아까 예상하셨던 정도의 이 대책만으로 수용성의 이 풍선 바람을 빼는 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뭐 일각에서 이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국토부 관계자들이 풍선 효과를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표현들도 많았잖아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일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좀 수반되질 않았고 한 2주 전부터 그 호가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몇 개 단지를 예를 들어서요. 올라갔었는데 그것이 거래량이 급감을 합니다. 모 단지라고 제가 뭐 영통 이쪽 뭐 이쪽 수원 네. 쪽이 대부분이 그런데 갑자기 거래량이 30건, 40건 이루어지다가 1월 들어와 가지고 12월 들어서는 뭐 5건 뭐 한 건 뭐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용인 그 롯데캐슬 그쪽 성북동 지역도 예. 거기도 그 전에는 더 거래량이 많고요. 지금 풍선 효과가 많다라고 언론에 나올 때 실제 거래량은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부의 효과가 없어도 이게 시장이 지금 가격의 임계점에 왔다고 판단해서 시장이 자정작용을 하는 중에 이게 여러 가지 뭐 정책 시나리오, 뭐 경제적인 시나리오가 같이 물리면서 조금 우리가 이제 화두가 됐는데요. 결론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세를 하면 충분히 시장의 안정화는 좀 도움이 되는 거라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게 소위 수용성 지역이 안정된 다음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예. 아무래도 심리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 경향이 많이 보이고 특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수용성 지역 역시도 일부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마치 전체가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소위 네네. 부동산 시장 플레이어들의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돼서 수용성 지역이 안정이 되고 난다면 네. 그 다음 인근의 또 다른 지역 벌써부터 평택, 의왕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런 지역이 또다시 뛰는 양상을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우려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총선이라는 큰 이슈 때문에 조금 어떤 효과가 좀 약할 것 같고 예. 그리고 거리의 어떤 풍선 효과의 개념은 대체제의 어떤 효과인데 서울과 우리 오평동이라고 하죠. 요새 오산, 평택, 뭐 동탄 이렇게 뜨고 있고 예. 말씀 주신 의왕지구도 지금 좀 화두 대상인데 아마 의왕지구는 이번에 조정 대상에 좀 같이 물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양하고 네. 안양 만안구하고요. 그런 걸 볼 땐 제가 볼 때 그쪽 지역에 뭐 근강구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는 그 단어들이 나오는 그 곳이 어딘가를 우리 한번 봐야 됩니다. 그걸 누가 만들까요? 그 단어들을 마영성, 수용성을요. 부동산 시장 참여자 중에 예. 부동산 시장 가격이 올라야 이득을 보는 집단과 세력들이 하겠죠. 예. 그 단어들은 그래야 시장의 어떤 이슈와 어떤 붐을 일으키니까요. 그렇겠죠. 마치 그런 지역을 찝어주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맞습니다. 든다고 미리 하더라고요. 다 지금 뭐 여러 개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있는데 예. 이제 시청자분들이 유의하실 건 그거죠. 시장의 규모나 입지나 장기성을 볼 때 어떤 한계점을 갖고 있잖아요. 점점 거리가 멀어지면요. 풍선 효과의 대체 효과의 어떤 효과가 좀 약해지겠죠. 그래서 시장이 아마 자정작용을 거치. 이번에도 아마 나올 겁니다. 나올 텐데 그 농도가 이미 정부에서 좌시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줬지 않습니까? 예. 수용소까지 막으면 만약에 뭐 오평동이 또 떴다고 쳐요. 치면 다시 묶어버리면 그때 오평동의 갭 투자를 한 분들은 묶여버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학습 효과가 됐기 때문에 예전처럼 마영성, 수용성, 노동광처럼 이런 막 훅 타오르는 이런 분위기는 강도가 지금이 100이라고 하면 한 60, 70선에서 멈추지 않을까. 그리고 정부의 다른 대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사법경찰부터 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분양가 상한제부터. 이런 것들이 가세를 하면 전체적인 신호는 정부의 어떤 집값의 대책이 시장에 먹혀들었다라고 판단하는 시장이 되면 풍선 효과의 어떤 효과가 좀 반감될 거라고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거시적으로 물러나서 보겠습니다. 이 네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내릴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예. 그러면 이 기준금리가 대출을 늘려서 전체적인 부동산 상황을 더 자극할 거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단계는 좀 넘어선 것 같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주열 총재께서는 이미 경제 상황을 체크하실 때 금리 인하가 좀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판단하셔가지고 예, 약간 그런 보류하겠다고 실제로 말을 많이 하기도 예, 했었죠. 했는데 대통령께서 뭐 그런 거 가리지 말고 대놓고는 얘기 안 하셨지만 모든 정책 가리지 말고 다 해라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좀 압박이 들어왔죠.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일간 뭐 시장이나 전문가들은 내릴 것이라고 예측을 하시는데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하는 입장에서 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1.75부터 계속 내려왔잖아요. 내려왔을 때 예전 같으면 금리가 10% 15%일 때도 어떤 자본의 수익성, 부동산에 투자를 했을 때 수익성이 확보가 되니까 예. 그래도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저금리 상태거든요. 예. 아주 역사상 최저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형태를 보면 어느 정도 좀 진정과 고점을 찍었다라는 인식들이 지금 시장에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금리 인하가 사실 부동산을 위한 금리 인하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경제를 위한 금리 인하인데 이것이 사실 투자자 입장보다는 왜냐하면 대출 규제나 어떤 세금 규제를 다 묶어놨기 때문에 이 채무자들 이미 대출을 해서 받으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예. 그래서 정부 뭐 이주열 하는 총재가 여러 가지 요소를 생각하셔가지고 뭐 바로 내렸다가 바로 올리는 것도 좀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예. 뭐 좋게 판단할 수 있겠죠. 내렸다가 경제가 회복돼서 바로 올리겠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한번 고민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지시와 좀 당뇨성 협의를 거치면 인하할 가능성이 없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인하했을 때 효과보다는 그냥 유지하는 것이 어떤 국제적인 신뢰도나 뭐 채권 안정,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더 좋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 얘기를 했으니 과연 이 정부가 소통의 능력과 어떤 뭐 자증의 능력이 어디까지 가는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문도 연세대학교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